자, 그럼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앞서 살펴보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인 얘기 이어가 볼 건데, 직전에 봤던 내용하고 지금 화면에 띄어진 이 내용을 잘 비교하고 구분해 가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화면에 띄어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또 가정을 하고, 그때 그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은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이 0 이상일 거고, 그 구간에서 함수 fx가 감소하면 그 구간은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이 0 이하이다 라고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동그라미 1, 2번 내용은 참인 명제고, 앞으로 이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식도 세워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그라미 1, 2번 문장에서 자, 이 부등식에서 등호를 떼버리면은,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직전에 상세히 짚고 넘어온 건데, 이 모든 내용을 아래쪽에 띄어진 그림과 함께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납득을 해볼게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함수 fx의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는 와중에 f'x의 값이 상식적으로 음수가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f'x의 값이 양수면 양수지 음수가 될 리는 없어 보여요. 자, 함수 fx가 증가할 때 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든 위로 볼록한 모양이든, 아니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섞여 있든, 아니면 직선형이든 그래프의 모양 상관없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 안에서 그 구간에 속하는 x에 대하여 도함수의 값이 양수가 주로 나오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다는 걸 생각해 주면서, 그런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하는 도중에 미분계수가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또다시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를 예로 들면서 이 함수를 다시 소환해 볼게요. 이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인데, 그런데 그 실수 전체 집합에 속하는 그 x는 0에서 미분계수 0 되는 거 맞죠? 이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면은 그 구간은 모든 x에 대하여 f'x가 양수이다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발레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등호 붙여야, 자, 이런 케이스까지 고려하면서 여기 등호 붙여야 이게 참인 명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할 때는 그 함수의 도함수의 값이 양수이거나 중간에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 fx가 자, 감소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다 치고, 이 fx 함수가 감소할 때는 f'x의 값이 이번에는 음수면 음수지 양수가 될 리는 없어 보이죠. 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감소할 때는 f'x의 값이 주로 음수가 된다. 양수가 될 수는 절대 없다 라는 거를 상식처럼 봐두시고, 자, 나름 접선을 그은다고 그었는데 지금 여기 너무 삐딱하죠?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도중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또다시 앞서 봤던 y는 마이너스 x세제곱이라는 함수를 예로 들면서 이 함수를 다시 소환해 볼게요. 이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함수인데, 그 실수 전체 집합에 속하는 x는 0에서 이 함수의 미분계수 0 되는 거 맞죠? 자, 이러한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감소하면 그 미분 가능한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그 함수의 도함수의 값이 음수이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발레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등호 붙여놔야 이 명제가 참이고, 실수로 여기 등호 떼버리면은 그대로 그 문장은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참고 삼아 직전에 살펴봤던 이 참인 명제의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상황을 좀 특수하게 가져가서 이 함수 fx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 그러면은 이 참인 명제의 역이 성립하게 된다는 걸 좀 짚고 넘어갈 거거든요. 우선은 이 동그라미 1, 2번 내용에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겠다는 거를 자, 아래쪽에 준비된 발레와 함께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 함수부터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수함수 fx 미분하면은 도함수가 f'x 는 0이라고 계산되죠. 그 상황에서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 좀 따져볼게요. 자, 봅시다.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함수는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함수입니까? 그렇지 않죠. x값 증가할 때 y의 값은 일정하게 값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이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함수입니까? x값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는 함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 함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리고 그 실수 전체 집합이란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이 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f'x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이니까. 그런데 자, 그 실수 전체 집합이란 구간에서 이 함수 fx 증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 내용의 역은 성립하지 않겠다는 거를 이 함수를 발례로 들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의 역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그 실수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번엔 f'x의 값이 또 0 이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 함수가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의 역시나 성립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 함수를 또 발례로 들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와 함께 이 공부했던 참인 명제의 역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구나라고 정리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함수가 예로 또 띄워져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함수 gx는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 이 수식 보면서 y인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함수는 결론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자, 이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구간의 경계 지점인 x는 0, x는 2에서도 이 함수는 생각해보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존재하고 그 값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x는 0, x는 2라는 이 구간의 경계 지점 포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 상황에서 g'x의 값을 생각해 볼게요. 자, g'x의 값은 때로는 양수일 때도 있고 때로는 0일 때도 있고, 자, 그러면서 g'x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 이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실제 이 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자, 이 범위 안에서 도함수의 값이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보세요.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 실수 전체 집합의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의 값이 0 이상입니다. 근데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가 증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 언제나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보고 있는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 gx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실수 전체 집합이란 구간에서. 그리고 그 실수 전체 집합이란 구간 안에서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의 값이 항상 0 이상인데, 그런데도 그 구간에서 이 함수가 증가하지 않는 걸 보면서 또다시 이 사실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우리 또 다른 발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의 사실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에 또 다른 발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 함수 또는 구간별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구간의 일부가 상수로서 정의된 함수 같은 걸 발례로 들면서, 자, 일반적으로 위의 역은 성립하지 않겠다는 걸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참고 삼아 짤막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상세히 얘기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얘기할 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결론 위주로 짤막하게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 사실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폭을 좀 좁혀가지고요.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함수인 다항함수로 폭을 좀 좁히면 그 중에도 이런 상수함수를 제외한 다항함수로 폭을 좁히면요. 그러니까 함수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고 있는 이 명제에 역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자주 볼 함수가 3차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수 fx를 3차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함수 fx가 증가한다는 조건과 f'x의 값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과 이 조건도 서로 필요 충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고 그걸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함수 fx가 3차 함수이면 아래 여기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 fx가 3차 함수일 때뿐 아니라 1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이면 아래 여기 성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결론 위주로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3차 함수에 대해서는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정말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왜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 명제에 여기 성립하게 되는 건지 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서로 필요 충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건지를 납득해 볼 기회가 뒤에 가서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생각하기로 하고 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이 공부했던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함수의 폭을 이렇게 좁혀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이 명제에 역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준비된 예제와 함께 복습 잠시 하고 넘어갈 건데 준비된 예제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 3차 함수죠.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네요.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어쨌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이고 그 함수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생각하자는 거는 이 함수의 도함수의 값이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0 이상이 되도록 생각하자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함수 fx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되는데 자, 이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나 어차피 같을 테니까 이제는 이 식만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이 식으로 표현해 놓은 상황을 그림으로 옮겨보자면 어떻게 옮길 수 있겠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자 포물선이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 있거나 아니면 포물선이 x축에 딱 접하고 있거나 포물선이 x축을 뚫고 내려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거나 또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건데 이렇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식의 값이 0 이상이 될 거니까요. 자, 이 포물선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상황 파악은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이제 답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식, 이 2차 식을 가지고 는 0 붙여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방정식의 판별식 자, 여기 2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 적을게요. 이 식이 k의 제곱 마이너스 3k인데 이 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이제는 이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직전에 공부했던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 이 조건을 해석해가지고 여기까지 씩 딱 적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순전히 2차 함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였죠. 자,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예제가 준비된 게 하나 더 남아있어요. 이 예제 마저 보고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는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러 넘어갈 거거든요. 새로운 주제 공부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 문제 힘차게 마저 해결해 보고 넘어갈게요. 문제 읽어봅니다. 이 함수 fx 또 3차 함수죠. 이 함수가 이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생각해 보자는데, 자, 그러면 이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생각하자는 거는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의 값이 f'x는 미분해서 계산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인데, 자, 이 구간 안에서 이 f'x의 값이 항상 0 이하가 되도록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이제 이 식만 보고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 항상 f'x의 값이 0 이하가 되도록 해주는 a의 값의 범위를 찾아 나가면 돼요. 그럼 이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우선 먼저 그려볼게요. 이 조건이 충족되자면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자, x축을 먼저 그리자면 이렇게 이 포물선은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x는 1, x는 2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x축 아래로 툭 떨어져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자, 아니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이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x는 1, x는 2에서 x축과 만나도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구간 안에서 f'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으로 자, 이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자면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는 1에서 x축과 만나고 x는 2에선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그림으로 계속 그려나가기보다는 바로 식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x값에 대해 이 식이 성립하자면은 결국 어때야 되냐? f'1의 값과 f'2의 값이 둘 다 0 이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식도 성립하고, 그리고 이 식도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두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을 한번 식으로 풀어나가 볼게요. f'1은 3 플러스 2a-4니까 이 값이 0 이하이자면은 자, 2a가 1 이하, 즉 a가 2분의 1 이하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건도 식으로 풀어나가자면은 f'2는 12 플러스 4a-4입니다. 이 값이 0 이하가 되자면은 4a가 마이너스 8 이하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 이하이면 되는 것이고, 애초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상황 생각해야 됐으니까, 자, 여기 구해놓은 범위를 보면서 두 범위의 공통범위 생각해 주자면 얘가 그냥 답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 문제를 읽어준 다음에 조건 해석해서 여기까지 식 세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2차 함수 또는 2차 부등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식 세워서 답을 구해봤는데,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제일 자주 보게 되는 함수가 3차 함수다 보니까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 나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2차 함수 또 2차 부등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식을 세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자주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다루는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